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사건 영장 담당 판사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각한 좌편향 성향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23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재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유창훈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재명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정교사 등 3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창훈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3가지 혐의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인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심각한 범죄 혐의인 대북송금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창훈이 이재명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위정교사 혐의는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기억 안 난다는 증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원하는 증언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을 말하면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혐의 중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죠. 그렇지만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에서 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사업, 동행방북 등의 청탁을 받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제3자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7년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민간업자에게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창훈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 즉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창훈은 또 검찰이 주장한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위정교사 백현동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황당한 판단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이 지난해 11월 안보수 아태엽 회장이 대북 송금 관련으로 체포된 다음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연락해서 이화영 측근과 아내 백모 씨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도 법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두 사람을 접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백 씨 등이 이화영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용인지역 민주당 인사를 만났고 이들이 구치소에서 이화영을 접견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측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관련 드러난 여러가지 증거인멸 우려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 이재명이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화영이 검찰에 처음 한 진술이 어떤 압력을 받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된 사건과 별개로 이미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지난 3월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예 대놓고 이재명을 봐주겠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유창훈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논리라면, 물론 당신이 직접 과거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아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수많은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광풍 속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던 그 법원의 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나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재명이 증거인멸 염려가 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더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정당의 대표 운운하는데 정당의 대표와 전직 대통령 중에 그러면 누가 더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고 누가 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작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유창훈이라는 판사는 대놓고 좌편향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죠. 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한 그 기준을 보더라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 정말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저런 자가 판사로 있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판결 혹은 구속영장 발부 기각을 많이 해온 판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창훈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된 뒤 최근 들어서만 기각을 한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창훈은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스토킹을 했던 좌익 언론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50억 클럽 사건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첫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이성민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민중당 불법 후원 건설노조 간부도 기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대장동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혹은 친민주당 혹은 반우파 이런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궤변적 논리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유창훈이라는 판사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자가 판사로 있으면서 더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싸질러 놓은 뭐의 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유창훈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논리라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 지가 앉아서 지가 보기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기각해버리는 거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보다 훨씬 범죄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오고 있는 강력한 비판이 유창훈 같은 저런 자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를 결정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제도라면 차라리 없애고 AI에 의해서 결정하는 AI 판사를 도입하라, 지금 이런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창훈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법원이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취재진이 검찰이 앞으로 무리한 수사라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20여 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서 범죄 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검찰의 이른바 수사동력 저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서도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아니고 유창훈이라는 일개 부장판사 한 명의 황당한 오히려 위험한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죠. 유창훈이라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